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흰둥이가 검둥이고 검둥이가 센 둥이다라는 말이 있죠. 빛이 희거나 검거나 개는 개라는 뜻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그 본질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살아온 날은 그리 길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을 거쳐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잠시 변한 척 연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 본질까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없이 나쁜 행동만 줄지어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천사로 바뀔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저랑 동갑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둘은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9년 차에 접어들 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나 남편이나 어린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원래 어릴 때 만나는 사람들은 다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 둘은 이상하게 성격도 잘 맞았고 통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오랜 시간 동안 만나면서도 싸우거나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양가 부모님께서는 저희 둘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큰 반대 없이 바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3분, 그리고 친정에서는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신혼집을 얻어 살았죠. 아무래도 남편의 회사가 시댁 근처이기도 했고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 제가 자주 가서 돌봐드려야 했거든요. 사실 제 친정엄마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쓰러지셔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주 연락하고 친정에 찾아가는 편이었죠. 남편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결혼을 선택했고 같이 살게 된 이후에는 저보다 더 친정엄마를 살들이 챙겨주었어요. 예를 들면 치료에 보태시라고요.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또 심장병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직접 구해다 주는 등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살뜰히 챙기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너는 친정에 꿀이라도 발라놨냐? 왜 자꾸 털락날락거려? 친정엄마가 혹시나 쓰러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서 예전에도 잠시 한눈 팔았다가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같이 친정에 들락날락할 거면 우리 청우랑 결혼은 왜 했냐?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걱정이 되어 그래요? 이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해는 무슨, 출가 외인이라고 여자는 결혼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댁 식구야. 그러니까 앞으로 친정 가는 것도 자제하고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하지 마라. 알겠냐?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최가 외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친정도 가지 말아야 하고 생활비도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프리랜서로 디자인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저희 남편은 본인 월급으로 생활비도 드리고 먹고 살면 된다면서 결혼 후 일을 그만뒀으면 했죠. 저희 부부가 조금 덜 먹고 아끼면서 생활하면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결혼 후 일을 그만두면 시간이 많아질 테니 친정이나 엄마와 병원도 편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큰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대학교 졸업 후 꾸준히 해오던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친정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제 돈가스 합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친정엄마에게 돈 상납을 하는 거냐면서 정말 싫어하셨죠. 덕분에 저는 15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 한 번 가는데도 눈치를 봐야 했고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간섭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혹시나 제가 친정에 가서 편하게 쉬다 올까봐 시댁으로 불러서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한 번은 아침 일찍 친정집에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시댁으로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너 지금 어디니? 지금 엄마 뵈러 친정집에 잠깐 와 있어요. 아휴, 너는 또 친정집에 있니? 너 빨리 집으로 좀 넘어와. 지금이야. 저 친정집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후에는 일을 해줄 게 좀 있어서요. 급한 게 아니라면 혹시 내일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니, 너는 맨날 내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라. 아침 일찍부터 친정집에 찾아가네. 엄마 볼 만큼 봤고. 너 프리랜서니까 회사 갈 필요도 없는데 일은 무슨. 너 30분 안으로 내 집으로 와라. 시어머니는 무조건 30분 안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친정엄마는 옆에서 통화 소리를 듣고 괜히 더 미움을 사기 전에 얼른 가보라고 등을 떠미셨죠.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친정집에서 나와 곧장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 보니 입구부터 배추가 한가득 쌓여 있더군요. 그때가 김장 소리였는데 집안에 한가득 쌓여있는 배추들을 보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시댁에 들어간 저를 보자마자 신고를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일을 시키더군요. 너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오늘 김장 100 포기해야 하는데 빨리 들어와서 일 시작 안 해. 현관문 앞에서 밤샐래. 늘 100 포기요. 어머니, 설마 오늘 김장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을 하실 때 미리 연락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참말 말고 배추 쌓여 있는 거 보면 모르냐? 이번에는 내 둘째 동생네 김장까지 해주기로 했다. 이모님, 김장을 왜 저희 집에서 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너도 알다시피 내 동생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잖아. 아픈 몸으로 자꾸 식구들이 먹을 김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길래 언니로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집 김정은 김의 동생이 내가 먹을 김치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기로 했다. 아무리 그래도 배추 100 포기를 어떻게. 그리고 오늘 오후에 디자인 일을 해줘야 하는데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취소하지도 못했어요. 나는 이번엔 주문한 절임 배추가 이렇게 일찍 도착할 줄 알았겠니? 어차피 너 프리랜서잖아.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일하는데 김장 일찍 좀 하면 어떻다고 그래? 디자인인지 뭔지는 팀장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오늘 못한다고 연락해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일보다 김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우겼어요. 결국 저는 그날 예정되어 있던 디자인 일을 하루 미뤄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모님네 식구들이 먹을 것까지 하루 종일 김장을 해야 했어요. 덕분에 저는 그날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배추가 100포기나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TV를 보시거나 곧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보쌈만 삶고 계시더군요. 결국 그날 저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혼자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김장 외에도 시댁으로 불러 대청소를 시키거나 아픈 척 꾀병을 부려놓고 사람을 헛걸음하게 만드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하셨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래도 처음에는 제가 시어머니 비위를 잘 맞춰드리면서 시댕이를 빼먹지 않고 잘 챙기면 저를 좀 예쁘게 보지 않을까 싶었어요. 친정엄마께서도 기분이 나쁘고 힘들 수 있어도 제가 사근사근하게 잘 다가가고 비위를 잘 맞춰드려요.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비위를 잘 맞춰드려도 시어머니는 달라지는 게 없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막무가내 행동이 점점 심해졌어요. 한 번은 한동안 엄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거의 일주일 내내 친정을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괜히 또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조용히 갔다 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남편을 출근시키고 곧바로 친정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집 창문을 열다가 제가 친정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나 봐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본 줄도 모르고 집에 도착해서 친정 엄마 간호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친정집까지 쫓아왔더군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자마자 아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너 내가 친정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수백 번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제가 고등학생 때도 갑자기 쓰러져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들러서 병간하면 안 될까요? 나는 진짜 내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아이 사돈, 아무리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따, 시집 보냈으면 끝이지. 왜 자꾸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요즘 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앞으로 친정 방문 자제하라고 제가 다 한다니 얘기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그리고 시집간 딸한테 생활비 받았었지만 얘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림 몇 장 그래서 돈 좀 벌어볼까 하면 왜 자꾸 강탈해 가요? 아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머니 생활비는 엄마가 편찮으시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 문제는 결혼 전에 남편이랑 합의된 부분이고요. 아무리 정우가 괜찮다 해도 나는 이 친정으로 돈 새 나가는 거 인정 못한다. 그림 그려며 푼이나 본다고 그걸 고스란히 내 엄마한테 가져다 맞추냐? 어머니 생활비 문제는 사람 생계가 달린 건데 이해 좀 해주세요. 내가 그걸 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냐? 사전도 알고 계시죠? 돈 받아갈 자격 없다는 거, 자격도 없는 주제에 비양심적으로 딸 돈 강탈해서 생활하지 마세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친족 엄마는 많이 당황스러운 듯 보였어요. 안 그래도 편찮으신데 집안이 울리는 정도로 자꾸 큰 소리를 치며 막말을 내뱉으시니 일단 저는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댁에 들어가신 후에도 화가 덜 풀리셨는지 저에게 명절 외에 한 번만 더 친정에 가는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이혼을 시키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시댁이 나왔는데 때마침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아보았죠. 엄마, 혹시 어디 안 좋은 거야? 아까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아픈 거 아니지? 아니야. 어디 안 좋거나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게 아니라 수빈아, 너 앞으로는 집에 자주 오지 말라고. 아, 엄마. 혹시 아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 그건 내가 몰래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나중에 또 들키면 정말 큰일 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생활비도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할게.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자주 올 생각하지 말고 가정일에 충실해. 알겠지? 그래도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어쩌려고. 수빈아, 엄마 말 들어. 내가 사돈한테 자꾸 안 좋은 모습 보이면 결국 죄인은 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일하면서 우리 손주를 더 신경 쓰고 박서방이랑 예쁘게 가정 꾸리면서 살아. 아, 진짜 지금처럼 매일 가지는 못해도 가끔씩은 갈 테니까 약이랑 밥 잘 챙겨 먹고 몸 관리 잘해야 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집까지 쫓아와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구박이라도 당할까봐 친정에 오지 말고 생활비도 보내지 말라며 연락을 해야 하더군요. 저는 결국 친정 엄마와의 전화를 끝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평소처럼 친정에 오가고 싶었지만 친정 엄마 또한 오지 말라고 하시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주말에 동서가 될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서방님에게 예비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물어봐서 주말에 식사를 차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비 동서가 인사 오는 자리인데 시어머니가 아닌 제가 왜 음식을 차려야 하나 싶기는 했어요. 하지만 괜히 말다툼하기도 싫었고 예비 동서가 인사 오는 중요한 날이었기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서방님께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봐서 식사를 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예정대로 예비 동서는 집에 인사를 왔어요. 좋아하는 다르게 깔끔한 옷에 귀티가 흐르는 게 돈 좀 있나 보다 싶었죠.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를 보면서 신이 나는 것인지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라고 했지. 우리 정우한테 들어보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내 어머니 지금 식품 대기업에서 주임으를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 대단하네. 그 정도 능력이면 월급도 꽤 되는 편이지. 그런다고 다들 말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해요. 보너스도 잘 나오고 월급도 꽤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무리가 없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예비 동서의 말을 듣으니 너무 부럽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일이 막막해서 걱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 동서가 집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눈에 하트가 가득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예비 동서만 예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의 풀기란 예감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예비 동서가 집으로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뒷정리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연신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서 대놓고 저와 예비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에휴, 어쩜 저렇게 다를까? 서연이는 돈도 많이 벌고,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늘씬하고 예쁘기까지 한데, 쟤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 어머, 그런 말을 왜 저 사람 앞에서 해? 사람마다 상황이나 왜 뭐가 다른 게 정상이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너도 오늘 네 재수씨 될 사람 봤잖아. 이 막말로 서현이보다 제가 나은 게 뭐가 있냐?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제 편에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계속 동서와 저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대로 제 손을 끌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그리고는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면서 속상해하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서서 달래주니까 속상했던 마음이 점차 가라앉게 되더군요. 만약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이 힘든 시집살이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꺼냈겠죠. 그러나 저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막말과 막무가내 행동을 버티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약 2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동서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동서가 시집을 오자마자 딸처럼 너무 예뻐했어요. 저에게는 백포기에 김장을 시키더니 동서의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했죠. 게다가 공주라고 부르면서 둘이 손 꼭 붙잡고 백화점 쇼핑도 자유롭게 다녔어요. 모녀처럼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너무 서운하더군요. 저한테는 한 번도 따뜻한 말씀과 행동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많이 속상해하는 듯 보였죠. 동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평소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 서방님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죠. 식사를 마치니까
남편이 술에 취했는지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붙잡고 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서운해. 정말 서운하다고. 얘가 밥 잘 먹고 술 잘 마시다가 이게 무슨 난리야? 그래, 어디 한번 틀어나 보자. 대체 뭐가 서운해서 술 먹고 주장을 부리는 거야? 엄마, 왜 자꾸 내 와이프만 차별해? 수빈이도 한 집안의 귀한 딸이야. 며느리로 들였으면 재수 씨처럼 똑같이 예뻐해야지. 며느리를 왜 차별하냐고. 아,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고작 그것 때문에 이 밤에 속상하다고 주정 부리는 거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눈에는 재수 씨랑 차별하는 게 너무 잘 보여. 엄마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 와이프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아, 힘들어 하면서도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 이렇게 노력하는데 좀 예쁘게 봐줄 수 없어. 남편은 악을 쓰면서 제발 차별 좀 그만하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고 호두 숨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니? 나한테 와 술주정 부리면서 너 좀 예뻐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냐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 남편한테 그런 일 시킨 적 없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다급히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저의 말에 믿지 않으시더군요.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멀쩡한 우리 아들이 왜 이딴 짓을 해?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술 먹고 주정 부린 적이 없었어. 아니라고, 수빈이가 시킨 거 아니라고. 왜 가만히 있는데 와이프를 자꾸 그래? 너야말로 왜 그래? 제가 뭐라고 술에 취해서 저렇게 감싸고 도는 거야. 니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라고 해. 아이 막말로 쟤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돈이 있기를 해. 아니면 직장이 좋아. 엄마, 지금 돈 때문에 두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돈 가지고 차별할 수가 있어? 돈이 뭐라고 노력하는 사람을 면박 주고 대놓고 차별을 하는데 나 진짜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야.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봐라. 처음부터 예물 예단 꼼꼼히 해온 것도 모자라 매달 용돈 두고 키 챙겨주는 서연이라. 예물연하는 고소하고 친정에 돈 빼돌리기 바쁜 채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자꾸 예뻐해달라는 양심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씻으면 집에 나가.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동서와 차별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두 귀로 듣게 되니 서럽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제가 상처를 받던지 말던지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입으로 돈 때문에 차별한다고 했으니 동서보다 많이 벌어야 시댁에서 무시를 안 당하고 친정엄마를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프리랜서 일을 더 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들을 출산한 후 육아하랴 친정엄마 챙기랴 너무 바빠서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일을 겪어보니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몇 주 동안 추가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기도 하고 예전에 일을 했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리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는 오랜만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수빈아, 너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지? 응, 계속 하고 있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게 너한테 제안할 게 하나 있어서 물어? 내가 사업자 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한두 번씩 제품 디자인 일 도와줬었잖아. 사실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 덕분에 투자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도 많이 낼 수 있게 됐어. 아, 진짜 너무 잘 됐다. 사업 초반에는 그렇게 불안해하더니 결국 투자도 받고 성공했네.
그런데 나한테 재현하고 싶다는 건 뭐야? 너,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했어. 내가 아예 제품 디자인을 전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근데 제안해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혹시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거지? 나도 내 사정 알 만큼 다 아니까 조건을 맞춰줄게. 뭐, 제품 디자인을 꼭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소통만 잘 되면 문제는 없을 테니까. 물론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회의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근해야 할 것 같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는 저에게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겠다면서 본인 회사로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혹할 만큼 조건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항상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준 개수만큼 돈을 책정해서 받았거든요. 게다가 아들 육아에 신경을 쓰다 보니 결혼 전만큼 일을 하지 못해서 프리랜서로 하는 일도 그다지 수익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재택근무는 물론이고 정직원의 월급제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출시할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도와줬을 때보다 일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친구의 제안에 고민도 없이 받아들였죠.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정직원의 월급제로 해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제가 친구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성과를 낸다면 분명 득이 되면 될지 실이 될 것 같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에게 다가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았고 정직원이 되어 제품 디자인 일을 하게 되었죠. 남편도 제가 친구에게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날에 친구들 앞에서 제 소식을 알렸어요. 저희 와이프 이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일 때문에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청직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안면접이라도 봐. 사실 예전에 친구 사업 초기 때 디자인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나 봐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봉청 직원들 했으니까 잘 해봐라. 엄마 반영이 왜 그렇게 미덥지근해? 축하 안 해줘. 척하는 무슨 축하아이. 그래봤자 대기업 다니는 내 동생보다 훨씬 적게 벌 테니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식구들 모인 곳에서 자랑까지 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떨떠름한 표정을 하고는 동생이랑 저를 비교해댔죠. 그래도 정직원이 된 건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시어머니의 반응이 저를 줄은 몰랐다고 괜히 나서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제 눈치를 봤죠. 사실 저도 정직원이 됐다는 것을 알리면 최소한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건넬 줄 알았는데 너무 남일 보듯 하니까 독이 바짝 올랐던.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제게 대해 다르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게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고 격려해준 시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과 노력 덕분에 이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당연한 결과이지만 월급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남편도 제가 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레스토랑에 가서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제가 승준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아, 예, 우리 서연이가 승진을 했다지. 뭐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해줄 생각인데 내가 일찍 가서 음식 좀 해라. 내 동서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아주 폭동이야. 아내 마음 같아서는 집안에 경사가 났으니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다. 아주 뛸 듯이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승진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신경도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서가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플랜카드 걸어놓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겠다는 것을 물론이고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나서니 기분이 안 좋았죠. 게다가 동서 승진 축하 파티 음식을 저에게 만들라고 하다니요. 똑같이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혼자 파티 음식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승진 파티 시간에 딱 맞추어서 시댁에 가야겠다 싶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동서 퇴근 2시간 전부터 전화가 와서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늦장을 부리냐면서 빨리 와서 음식 준비하라며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시어머니의 말에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시간 이후 시어머니에게 오는 전화나 문자를 받지도 보지도 않았죠. 당연히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시댁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부터 난리가 날 테지만 똑같이 승진을 했고 한 집안의 며느리인들 중에서 저만 일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퇴근한 후 배달 음식 몇 개를 포장해서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죠. 남편은 동서 승진 파티를 해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는 안 되겠다며 그냥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시댁 식구들은 평생 봐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안 가면 되겠냐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오자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제 말대로 시댁에 함께 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 동서도 일찍 퇴근했는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있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저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부엌으로 끌고 가더니 아주 난리를 쳤어요. 나, CM이 말 무시하는 거냐? 내 동서기 전에 승진 파티 준비하라고 했냐? 그리고 동서 승진 파티에 갈비찜이며 잡채까지 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배달 음식을 손에 들고 와? 어머니, 운에 좋은 날인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기분은 언짢지만 형님도 사정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 가지고 온 거겠죠. 내가 오늘 아주 성장에 치르게 해주려고 했는데 내 동서 덕분에 산 줄 알아라. 벌른 가서 사온 거 올려놓고 밥이나 먹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시어머니 옆에 여우 같은 동서가 딱 붙어서 꼬리를 쳐대니 기분이 너무 나빴죠. 아주 얄미운 표정으로 제 편을 드는 듯하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동서의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동서 때문에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죠. 정말 기가 막혔지만 일단 저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번 일을 후회하게 해주리라 하면서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창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동서가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시어머니께 용돈이라고 하면서 드리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기분이 좋으시라고 특별히 현금으로 뽑아왔다면서 알랑방귀 끼며 건네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봉투를 받아 열어보더니 기분이 좋은지 아예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그리고 저를 겨냥한 듯 많이 보면서 헛소리를 시전했어요. 이제부터 내 집에서는 월급이 서열이다. 앞으로는 월급 순으로 서열을 정할 거야. 그러니까 각자 월급 통장 까봐. 분명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은 초에게 한 방 먹일 생각으로 그런 말을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겨눈 화살은 제가 아닌 동서에게로 향했죠. 갑자기 월급 통장을 까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급격하게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동서가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분 전까지 웃으면서 알랑방귀를 뀌던 동서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서 이리저리 눈치를 본다는 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수상하다 느낀 건 저뿐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동서의 반응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불안해 보였어요. 서연아, 뭐하니? 빨리 휴대폰 가져와서 통장 내역 보여줘야지. 어머니 이 세상에 본인 월급 통장에 꺼내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월급 순으로 서열을 정해서 다니면 사람들이 괜히 욕해요. 승진을 했으면 식구들 앞에서 월급 자랑해야지. 내가 통장 안 보여주면 월급 순으로 서열 정하겠다는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빼지 말고 얼른 통장 내역 좀 보여줘. 동서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월급순으로 서열을 매기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반대를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동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와 건네며 통장 내역을 얼른 보여달라면서 강경하게 나가시더군요. 그러나 동서는 어떻게든 급여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이상했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방님도 동서가 수상하다 생각했는지 좋은 날 식구들끼리 월급 좀 까면 어떠냐고 마침 돈이 들어왔다고 했으니 얼른 보여달라면서 재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이 무서웠던 것인지 벌벌 떨다가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서방님도 동서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나 봐요. 월급 통장 하나를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냐며 일단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손에 들려있는 동서 휴대폰을 낚아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기저기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를 발견한 듯 서방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당신, 이게 뭐야? 대기업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야? 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오늘 돈 인출한데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해가 마이너스 통장을 왜 했어?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살았던 거야? 당장 사실대로 말 못해. 아무래도 서방님은 동서의 휴대폰에서 문자 내역을 보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서방님의 말에 시어머니도 급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내역을 살펴보더니 황당했는지 사실대로 말 못하냐고 난리를 쳤죠. 두 사람이 큰 소리를 내자 그제야 동서는 꼭꼭 울면서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게요. 사실 제가 1년 전에 사업을 하려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제품 판매가 안 되어서 말아먹었어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그 좋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서 여태 사업을 했다는 얘기야? 응,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나 몇 달 전에 사업 접고 얼마 전부터 새로 들어갈 해서 구하고 있었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 좋은 회사를 때려치우면서 왜 상해 한 번 안 한 건데? 우리가 부부 맞긴 하니? 그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회사 다닐 때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에 사용하면서 월급 받는 척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서의 말을 듣고 난 후 모두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 봉투를 집어들더니 이것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뽑아서 준 거냐? 고 물으며 동서 앞에 3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동선을 맞다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다들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었죠. 그래서 당당하게 웃으며 제 휴대폰으로 급여 통장 내역을 여러 식구들 앞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마침 성과 수당도 두둑히 들어왔기에 통장에는 거의 400만 원 가량의 입금이 되어 있었죠. 뭐니 아까 월급순으로 서열을 정한다고 했죠. 보니까 동서는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고 어머니는 버는 게 없으니 그럼이 집에서는 제가왕이네요. 아이, 그게 무슨...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제가 월급이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머니가 동서한테 서방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 좋다면서 복덩이라 부르지 않았나요? 제 말에 동서는 급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저는 당황한 두 사람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한 방 먹였죠. 이제부턴 내가 이 집의 왕이다. 다들 내 발 밑으로 안 모이냐? 똑똑히 봤지. 사람 돈 가지고 차별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엄마가 그런 식으로 돈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니까? 아, 재수 씨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서 빚만 한가득이잖아. 수빈아,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우리 집의 진짜 보석을 못 알아봤어.
아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싹싹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저와 아들을 데리고 그냥 시댁을 나와 버렸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돌변했어요. 친정 엄마한테 홍성까지 보내주면서 안 하던 짓을 하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사기 위해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늘어지는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더군요. 그 모습을 보기 싫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듯 싶었어요. 정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요, 제가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나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공주처럼 잘 대해줄 테니 아무난 시어미 한 번만 용서해다오. 공주 재수씨가 거지 되니까 차별하고 무시하던 내 와이프로 옮겨 타겠다는 거야? 끝까지 실망이다. 엄마, 우리 그냥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이런 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인연 끊고 살자고. 정우야, 수빈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저와 남편은 끝까지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이날 이후 저희 가족과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 일이 밝혀진 후 동서는 완전히 구박덩이가 됐어요. 서방님은 매일같이 동서와 싸우는 듯 보였고 시어머니는 동서를 불러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죠. 돈 욕심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역시 사람을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더군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저수하심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머리를 낮추고 마음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말인데 나이 먹은 어른일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면서 세상에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데 된통 당하고도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졌죠. 비록 시어머니는 세상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약자 앞에서 강하게 행동하여 이런 꼴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기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 가족에게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애청자님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의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